뇌의 한 부분이 막히니까 막힌 요 부분이 어때요?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혈관 딱 막히니까 요 위로 뇌 신경세포가 죽은 겁니다. 예, 이래서 중풍이 오는 겁니다. 예, 그 중풍을 치료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중풍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 것 같아요? 원인을 보니까 예, 혈관 청소만 하면 중풍은 치료돼요. 제가 이건 상식적으로 혈압이 있거나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중풍이 잘 올 수 있는 체질이 있어요. 예, 제가 말하는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은 중풍을 결코 주의해야 돼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중풍 오기 전날까지는 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풍이 오는가 하면 첫 번째, 혈압이 낮은 사람. 예, 그런데 혈압이 낮은지 높은지를 모르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혈압을 재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정상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저혈압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방법은 좀 복잡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피가 모자라는 게 저혈압이에요. 그죠? 저혈압인 사람이 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럼 뇌졸중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간까지 나쁘면 어떡할까요? 혈전이 잘 생기겠죠? 그럼 언젠가는 막을 수 있겠죠. 그죠? 그날이 바로 뇌졸중 오는 날입니다. 저혈압이면서 간이 나빠서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사람, 혈액순환 본인이 잘 안 되는 사람 본인이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손발이 차은 사람. 예, 손발이 찬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예, 제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비만인 사람이에요. 비만이라 다이어트를 했어요. 안현필 씨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아시죠? 건강 다이제스트에 항상 기고를 해요. 예, 그걸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지금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환자 되기 십상입니다. 예, 무조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의 원리를 알고 해야 됩니다. 예, 그걸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침 식사를 굶고 비닐 옷을 입고 3시간 동안 뛰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튀어 빠졌겠죠? 이 사람 2달 만에 다이어트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날씬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뭐가 왔는가 하면 건무력증이 왔습니다. 예. 싱크대 위에서 물 받아가지고 식탁까지가 불과 2m도 안 되잖아요. 그죠? 물컵 들고 남편한테까지 오면 떨어뜨려요. 요걸 들고 있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면 그냥 기들어가가지고 누우면 언제 일나는가 하면 남편이 와서 깨워야 일나는 겁니다. 밤에 계속 자고 낮에 또 계속 자고 하루 종일 잠자는 게 일이에요. 이 건무력증이 무서워요. 이 사람을 이틀 만에 완치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배요. 이 사람은 뭘 하라 했는가 하면은 오렌지 자몽 주스를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정상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고 한 1년 됐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쓰러져 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어다 놨는데 어디 가면 좋습니까? 근데 급히 차를 타고 그 병원에 갔어요. 대동병원인데, 부산에 있는 대동병원인데 가니까 응급실에 한 줄로 쭉 서서 거기 끝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손발을 만져보니까 손발이 싸늘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 안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예.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예.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 뇌에 있는 피가 멎을까요? 계속 나올까요? 계속 나오죠. 그래가지고 피가 많이 나오면, 뇌 안에 피가 많이 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 아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수술하더라도 이 사람이 비정상 될 가능성은 많아요. 그래서 그날 조치를 취했어요. 빨리 그 뒤에 시장에 있는 데가 시장 가가지고 타올을 큰 거를 여러 개 사오시오. 한 사람 쫓아가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 세 사람을, 한 사람은 변소에, 한 사람은 환자 옆에, 한 사람은 변소에서 환자까지 왔다 갔다 하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변소에 뜨거운 물에다 적셔가지고 살짝 짜가지고 띄워와가지고 환자 손발에 감았어요. 다. 내 손발에 다 감았어요. 계속 돌렸죠. 씻기 전에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한 10분 있으니까 내가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때 마침 간호원이 혈압 체크를 하러 왔어요. 혈압 체크하니까 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내려간 겁니다. 제가 할 일 끝났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왔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퇴원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때? 좋은 조치예요? 예. 우리가 원인만 알면 뭐든지 이렇게 쉬워요. 예. 그 대단한 기술을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기술이 아닌 건 상식이에요. 상식. 우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요게 그 췌장 안에 있는 랑겔한스섬인데, 요 랑겔한스섬에 세포가 색깔이 두 가지가 있죠. 예. 요 빨간 거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 세포, 파란 거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알파 세포. 요 두 가지가, 알파 베타, 요 두 가지가 세포가 여기 있어요. 이 세포가 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고쳐지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요? 방법이 현대의학적으로 절대로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거 고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한의에도 없고 양의에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게 죽는 이유를 찾으면 돼요. 이 세포가 왜 죽었느냐 하면 요리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요 안에 세포가 굶어 죽었습니다. 여기에 혈관 막힌 거,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혈관 막히는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스케일. 스케일이 왜 생겼어요? 시금치살을 먹고. 또 한 가지는 혈전. 혈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해결하면 당뇨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회복되는데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불과 며칠이면 회복해요. 그만큼 빨라요. 한번 봅시다. 당뇨는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합병증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부 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문제들입니다. 예. 전부 당뇨 합병증입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제가 하루는 당뇨 환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아무 상관 안 해요. 극히 정상인처럼 생각해요. 예. 내가 그 사람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해필이면 내가 조수석에 탔어요. 태워준다 해가지고 탔는데 이거 오줌 쌀 뻔했어요. 이 뭔가 하면 우린 새 도로에서 나가는데 큰 도로로 나가요. 그런데 저쪽에 차들이 그냥 쌩쌩 달려오는데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에 오는 차가 그냥 질급을 하는 겁니다. 당뇨 환자는요, 신경이 둔해가지고 그게 감지가 안 돼요. 그 당뇨 환자가 운전하는 건 이건 위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신경은 그런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다. 신기해. 이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뇨 환자는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로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오줌 쌀 뻔했습니다. 이게 그 신경이 그만큼 둔해지는 거예요. 예. 당뇨 환자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양말을 벗으니까 왼쪽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갔나 싶어서 양말을 디비니까 양말 속에 발가락이 들어앉았어요.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예. 이게 당뇨는요, 합병증이 문제예요. 예. 이 당뇨는 뭐 당 조절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당뇨약 평생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당뇨병 그대로 진행 다 합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 저 광릉의 수목원에서 디톡스를 했는데 9살짜리 당뇨 환자가 왔어요.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4번 맞아요. 9살짜리가. 근데 내 어머니가 따라다니면 주사 놔줄 수 없잖아요. 학교 다니거든요. 지가 놔요. 나는 지금 내가 이 나이 돼도 주사바늘 누가 가져오면 내가 겁이 나요. 소름이 슬슬 올라오잖아요. 겁이 나서.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나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죠? 이 아이가 왔어요. 이런 아이도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소아당뇨에 유아당뇨, 그죠? 아기 때부터 당뇨예요.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못 고쳐요.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시작하는 날 당뇨약 끊고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날부터 인슐린 주사 딱 끊고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주는 접이 대접이에요. 이게 당뇨 환자는요, 과일을 못 먹게 해요. 왜요? 당 올라간다고. 과일 중에도 제일 단 게 배란 말이에요. 근데 난 배즙을 먹여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8컵씩의 과일즙을 마십니다. 그 과일을 씹어 먹는 게 아니고 한 컵씩 그냥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어요. 그죠? 동시에 당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첫날 됐는데 첫날 저녁에 재니까 그때는 아침에 쟀는데 280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약 먹을 땐 정상이었어요. 그러다 280으로 올라갔어요.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와서 되겠습니까? 주사를 놔가면서 할까요? 주사 놓으면 안 되거든요. 하루만 더 참아봅시다. 근데 그날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쟀는데 측정을 했는데 380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주사 나가면서 조금씩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해봅시다. 근데 그걸 예스 할 수도 없고 노 할 수도 없어요. 노 했다가 책임 돌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사는 갖고 있죠. 급하면 놓읍시다. 예, 그리고 또 좀 견뎌봅시다.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예, 그날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조사를 했는데 당이 180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 이튿날 아침에 했는데 10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정상입니다. 6일 동안 프로그램 했는데 3일째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 지금까지 정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된 뒤에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 바쁜 거 아는데 내가 도저히 너무 좋아서 전화 안 할 수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다가 그전에는 여러 번 쓰러져서 119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지 혼자서 운동장을 20바퀴를 뛰었습니다.
인슐린 주사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정상으로 그냥 20바퀴를 뛰었어요. 너무 좋아서 전화했습니다. 예. 그 아이가 그날 마치는 날 6일 동안 마치는 날 9살짜리가 자기가 얼마나 당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커서 시집 갈 때 저 회장님이 줄에 서주면 좋겠습니다. 9살짜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도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예. 그 왜 당뇨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뭐 과일지만 아니요, 다른 거 먹죠. 녹즙 마시죠. 예. 자, 이런 즙을 마시는 게 있습니다. 예.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그리고 당근, 민들레, 케일, 그리고 당근, 새끼 양배추, 새콩, 예. 샐러리, 이렇게 마십니다. 예. 이건 뭐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썩어 올라와요. 다리가 썩으면 피가 어때? 금방 썩어요? 피가 썩어가지고 폐혈증 되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예. 폐혈증 걸려서 죽은 사람 있죠? 건강 강의하던 사람. 황수관 박사. 예, 멀쩡하다가 폐혈증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지금 다리를 잘랐어요. 그럼 다 끝났습니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양팔자를 할지 몰라요. 계속 잘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남겠습니까? 목만 남겠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15일 만에 또 살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 여수에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70 몇 됐어요. 이분이 당뇨 환자인데, 왼쪽이 지금 다리가 전부 시커멓게 됐고, 발가락은 썩어 올라와요. 병원에서 빨리 넓적다리 이 부분을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빨리 급하게 날짜를 잡아가 잘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서울 시집 가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 혼자 사는데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 혼자 사는데 다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급해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조사하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자르지 말고 자르기 전에 나하고 만나고 나서 결정하라고. 와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혈액순환 장애 아니죠?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은 혈전이었습니다. 혈전을 녹이는 방법 해결해 줬죠. 가르쳐 줬어요. 배즙, 감자즙, 비트즙. 예. 이거 먹으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4일 지나고 나서 벌써 색깔이 위에부터 정상으로 밑으로 설설 내려가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일 후에는 멀쩡하게 나와서 그냥 자유로 잘 돌아다닙니다. 아무 이상 없이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그 사람 잘랐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예. 이 천연치료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눈도 마찬가지예요. 예. 망막에 문제 생기는 거, 이거 당뇨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게 망막, 이게 박리도 생겨요. 예. 이 안에 지금 하얗게 있는 거, 이게 지금 석회들 쌓인 겁니다. 눈 안에 석회가 쌓였어요. 예, 봐요. 이렇게 썩어 올라갑니다. 점점 썩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혈액순환 장애가 이게 무섭습니다. 예. 예, 이빨도 봐요. 예, 이빨이 이렇게 뭉툭해졌죠. 예. 자신 이빨이 이게 뭉툭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어요? 예.
이런 분은 이빨 안에, 이빨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 예, 당뇨 합병증. 예. 6가지 합병증. 예. 신장이 나빠지죠? 이 사람 기억나요? 누구예요? 이거 봐요. 요거는 2000년대 사진. 요건 6년 뒤의 사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합병증입니다. 이건 뭡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다른 병하고 다르게 훨씬 더 빨리 우울증이 옵니다. 예, 요거 하나는 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왜 부족해요? 부족한 이유. 예, 시금치를 생걸로 먹었으면 칼슘이 충분할 텐데 삶아 먹기 때문에 석회로 다 변해고 칼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칼슘 결핍이 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예, 신경이 예민해진 다음 단계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다음 단계는요, 정신병. 정신병 다음 단계는요, 산귀신인데 실제로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는 방법은요, 칼슘만 정상으로 공급하면 귀신 들린 거 없어집니다. 예. 신 들린 거 그거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신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겁니다. 요 상태로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요 단계는, 이 단계는 이렇게 스텝, 이렇게 이 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습니다. 예. 경계가 없습니다. 예. 지금 본인이 우울증인데 우울증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은요, 누구 만나려고 약속해 놓으면 집에 앉아서 고민이 되면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본인이. 그런 건 우울증이 아닌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요, 신경이 예민하면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예.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불면증이 좀 있을 뿐이지 다른 건 멀쩡합니다. 안 그래요? 예. 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 보고 물어봐요. 당신 정신병 있는가 물어봐요. 절대로 본인은 정상이에요. 옆에 사람이 보면 정신병이에요. 이게 신경적인 문제는 그렇거든요. 예. 이게 문제가 뭐라고요? 칼슘 결핍. 근데 그걸 무조건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예, 칼슘 많이 먹으면 해결됩니다. 예,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예, 약은 안 돼. 자, 봐요.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이 신경 하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신경이 마비돼요.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잘 안 돼요. 그 시금치를 가라하게 마시는 거죠? 즙으로. 예. 근데
칼슘 우리 인체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칼슘을 중요한 줄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죠? 중요한 거 많이 알아요. 미국에 가면 애기 임신하면 아주 국가에서 칼슘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국민들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에 심장병 환자가 제일 많고, 예, 관절염 환자 많아요. 칼슘을 그렇게 먹었는데. 예,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설명했다시피 살아있는 식품을 가열하니까 그 안에 있는 칼슘이 뭐로 변해요? 석회로 변해요. 석회를 먹었단 말이에요. 석회는 전부 혈관 막는 일만 사용하지 칼슘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칼슘이 없어졌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먼저 생각하는 게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멸치. 그 다음에요? 우유. 그 다음에요? 또요? 치즈. 예, 맞아. 정제. 예, 사골. 예, 예, 공국 끓일 줄 아시죠? 예, 계속 끓여가지고 기름은 다 걷어내고 내중 기름 하나도 안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하얀 물이 있으면 그게 곰국이에요. 그거 먹으면 맛이 어때요? 구수하고 맛이 좋아요. 그런데 그 하얀 색깔 그게 전부 칼슘이 아니고 석회란 말이에요. 석회. 석회. 자, 보세요. 사골국 이거를 계절마다 사골국을 끓여가지고 온 식구가 먹는 집 있죠? 봄한철, 뭐 여름한철, 가을한철, 겨울한철 먹는 사람 있죠? 그 집을 가만히 조사를 해봐요. 그 집에는 반드시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그래서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부자병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는 사람은 부자 아니에요, 옛날에. 그죠? 예. 이거 먹은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 생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뭔가 하면은 CaO예요. 이걸 불활성 칼슘, 죽은 칼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유는 첫 번째, 우유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점액질이 많아요. 점액질은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유에 항생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습니다. 왜 여성 호르몬 많아요? 매년 새끼를 낳지 않으면 젖이 안 나와요. 매년 새끼 놓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을 투입해야 새끼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유를 짜가지고 살균 하잖아요. 살균 할 때 저온 살균 하죠. 몇 도로 해요? 70도. 예. 50도만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다 산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양류 짠 거를, 여러분이 산양을 먹여가지고 산양 그냥 짜가 그냥 마시는 거는 괜찮아요. 칼슘이 제일 많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제일 많은 거 알팔파. 알팔파 뭔지 아시죠? 목초에 소 먹이는 거. 아, 그 꽃도 좋아요. 꽃도 좋다고요. 예. 알팔파 내밭 없어도 얼마든지 알팔파 먹을 수 있어요. 알팔파 씨가 너무 작아요. 씨 갖다가 나무에 담장 밑에 댕기면 다 뿌리 놓으세요. 뿌리 나가 올라오면 비 먹긴 내가 비 먹으면 되거든. 내밭 없어도 돼요. 예. 알팔파가 칼슘이 제일 많은데, 알팔파는 칼슘은 많은 게 아니고 마그네슘도 많고
게르마늄도 많아요. 씨요? 서울에 종묘사 전화하면 뭐 5,000원치만 사면 아마 여기에 다 뿌리도 남을 거예요. 이게. 예? 아, 이거는 단연초인데 한번 뿌려놓으면은 뿌리를 캐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잘 커요. 너무 잘 커요. 예. 양지 쪽에 잘 큽니다. 알팔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일. 세 번째는 시금치. 다음에 당근, 고추잎, 무잎. 예. 예. 시래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래기는 생걸로 먹으랍니까? 삶아 먹으랍니까?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죠.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말르면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CaO가 됐다 이 말이죠. 예, 말리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려고 하면 간단해요. 그걸 갖다 밭에 갖다 심어보고 살면 살았고 죽으면 죽은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칼슘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 있어요. 20배나 더 많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검정깨예요. 검정깨. 예, 검정깨. 씨앗즙으로 하는데 여러분 홍아씨 아시죠? 그 다음에 달맞이 아시죠? 검정깨, 그 다음에 메밀. 이거를 한 티스푼씩 넣고, 한 티스푼 넣고, 당근 좀 넣고, 한 티스푼 넣고, 당근 좀 넣고 이러면은 싹 갈아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너무 맛있어요. 예, 애기들도 잘 먹어요. 예. 그러면 이 안에는 홍아씨에는 백금이 있어가지고 뼈 부러진 거, 인대 늘어난 거 이거 잘 치료합니다. 예. 예. 그럼 이거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칼슘이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중요한 것은 씨앗 속에는요, 씨앗이 여러분 산에 가서 씨앗이 많이 달리죠. 예,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에 나라고 여러분 가서 흙을 덮어줘요? 안 덮어줘요. 그게 떨어지면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여기보다도 바닥보다 산꼭대기가 온도가 몇 도 차이 나요? 적어도 5도에서 10도 차이 나요. 거기서도 안 얼어 죽고 내년에 되면 싹이 올라와요. 그 씨가 하나도 안 얼어 죽고 싹이 올라와요. 그 이유는 그 씨가 갖고 있는 영양 때문입니다. 그 영양이 바로 세레늄, 게르마늄 이런 강력한 비타민이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 때문입니다. 얼어서 썩지 않습니다. 네, 그게 살아있는 그대로 사람이 먹으면 그 영양을 사람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씨가 큰 것보다는 작은 걸수록 그 성분이 더 많습니다. 여기 봐요. 여기 석회 덩어리가 쌓였죠. 시금치 삶아 먹었죠. 여기 봐요. 석회가 이봐요.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예. 예. 왜 여기 석회가 갔습니까? 석회가 간 이유가 뭡니까? 애기가 젖 먹잖아요. 애기가 모유를 먹을 때 모유를 따라서 이게 애기한테 가다가 요게 정지된 상태예요.
예, 어머니가 삶아 먹은 걸 많이 먹으면 아기가 같이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걸 삶아 먹었을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무슨 머리로 변해요? 태어나면서 돌머리로 태어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억울하죠.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부모 잘못 만나서. 예. 뭐 나무 얘기 아니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보세요, 이게 관절이 이래요. 우리 관절, 무릎 관절이에요. 이 관절이 이렇게, 이게 아주 건강한 관절이에요, 그죠? 아, 여기는 유리체예요. 매끄럽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바닥에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굴러가야 돼요. 그래야 무릎이 아주 자유로워요. 예. 여기 달린 거는 근육, 여기는 근육이 요건 뼈인데, 근육과 뼈 사이에 연결된 거 요게 인대예요. 요게 인대예요. 예.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요게 이름이 뭐예요? 반월상 연골. 웬만하면 이거 수술하러 쫓아갑니다. 이게 여기에 찢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 바깥에 가위로 잘라냅니다. 예. 이렇게 수술하면 이건 평생 이게 불구가 됩니다. 이거 봐요. 이게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이게 점점 얇아지면서 충격받으면 힘이 없어서 뚝 잘라져요. 이때 이제 염증이 발생하고 절금절금 절게 되겠죠, 이제. 예, 이거 통증을 막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요때 맞는 주사가 있는데, 무슨 주사요? 예, 뼈 주사, 연골 주사. 이거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코가 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게 보세요. 요렇게 매끈하게 돼야 될 게, 여기 봐요. 다 닳아가지고 논 갈라지듯이 이렇게 떡떡 갈라졌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밑에 반월상 연골 어떻게 될까요? 홀 다 깎이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상하겠습니까? 그죠? 금방 염증 생기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그 연골 주사를 안 맞아야 돼요? 그럼요. 연골 주사 맞을 이유가 없죠. 칼슘 정상으로 공급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 써놨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해봐요. 요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 칼슘을 가열해 먹으면 칼슘이 무기화돼 가지고, 무기화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석회가 됐다, 이면 CaO가 됐단 말이죠. 예, 산화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칼슘을 못 먹으니까 칼슘 결핍이 생겼어요. 칼슘 결핍이 되면 인체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때 우리 몸 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석회가 들어있어요. 피 속에. 석회로 가지고 고개 치료해요. 골다공증에 치료해요. 그러면 그 석회가 요게 쌓였겠죠, 그죠? 그게 석회화된 거예요. 예. 인대가 어느 한 자리에 석회화가 되면 고개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딱 쓰면 그 자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전근개 파열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팔을 조금도 못 들어요. 이게 딱 무슨 힘을 좀 잡고 딱 쓰면 뜨끔하더니 그 다음에 팔을 못 들어요. 요게 회전근개 파열인데, 바로 그 인대에 석회화된 것이 터진 겁니다. 예. 이 석회화 돼가지고 그게 인대가 파열되고, 예. 그 다음에 관절이 그래 됐다면 그때부터 관절염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관절염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되겠죠? 거꾸로. 예. 석회를, 혈관 속에 있는 석회, 조직 속에 들어간 석회를 모두 다 녹여내고 그 자리에다가 살아있는 정상적인 칼슘을 공급하면 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해봐요. 이제 관절이 다 닳고 나니까 뼈끼리 받쳐가지고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드들드들 다 깨졌죠, 그죠? 이렇게 깨졌어요. 예. 바로 석회와 근염, 어깨, 인대에 석회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어깨 인대예요. 이 석회가 쭉쭉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누가 이렇게 집어였어요? 시금치 삶아 먹어서 내 입으로, 그죠? 예,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많은 무덤 위에 묘비를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된다 쓰는가 하면 나는 내 입으로 내 무덤을 팠다. 그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석회 쌓인 거 보세요, 여기. 이 석회가 여기 이렇게 쌓였을 때 팔을 들면 여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예. 예, 이 돌 봐요.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인 겁니다. 여기 봐요. 이 인대에 여기가 석회화가 돼가지고 힘을 썼더니 여기가 뚝 떨어졌어요. 요게 회전근개입니다, 요거. 예. 회전근개는 요거 4개 있어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요게 인대가 4개 있는데, 요 4개 중에 이게 떨어진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석회 쌓인 거 보세요. 이렇게 쌓였어요. 이게 시금치 삶아 먹을 땐 이래 될 줄은 몰랐죠, 그죠? 이 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이건 지금, 이 보세요. 이게 어디라고요? 아킬레스. 아킬레스 어디예요? 이 발목 뒤에. 이건 아주 굵어요. 인대가 굵어요. 이게 됐는데, 여기가 뚝 떨어졌죠? 예. 뚝 떨어졌어요. 이게 석회화가 되면 힘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예. 요새 젊은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인대가 좋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인대가 좋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쫓아가다 다 엎어지면 그만 인대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젊은 아이들이 석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 시금치 먹는 대신에 젊은 아이들은 뭐 먹어요? 통닭 연골을 바삭바삭 깨물어 먹으면 연골이 뭐예요? 전부 칼슘이에요. 석회. 자, 신장, 관절, 전립선, 인대, 이게 전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뭡니까? 요건 뭐예요? 방광 안에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요. 이게 뭐 같아요? 진주죠, 진주. 사람 방광에서 진주가 만들어져요. 예, 진주가 필요하시거든. 시금치를 부지런히 삶아 먹고 땅바닥에 둘둘 굼불면 이제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돌 꺼내놓은 거 보세요. 예, 여기 신장 안에 있는 결석 보세요. 그 석회가 그 칼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그네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네랄들이 많아요. 이게 밥을 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쌀 속에 있는 미네랄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산화가 됐겠죠? 가능한 우리는 생걸 먹어야 돼요. 할 수 없어가 어느 때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가능한 생걸 먹고, 그리고 그때 들어간 석회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벌써 얼마 전부터 우리는 그 식사를 바꿨어요. 예, 식사하던 거, 현미밥 먹었던 거 치우고 생쌀을 갈아요. 생쌀 한 티스푼 넣고 당근 좀 넣고 아까 씨앗즙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보드라운 죽 같은 게 나와요. 그거 작은 공기로 한 공기 딱 먹으면 식사가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건 아주 든든해요. 한번 해봐요.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든든해요. 예? 예, 갈아가지고. 예? 일 못해요? 예, 그러면 밥은 그렇게 먹더라도 채소는 삶아 먹지 말아야 돼. 예. 그리고 그게 설사 그렇게 좀 들어가더라도 그게 혈관 안에서 그 쌓여가지고 계속 축적되지 않도록 그걸 녹여내는 방법을 계속 하면 되겠죠? 예. 그건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이게 신장 안에서 꺼내는 돌이에요. 이게 뭡니까? 미국 돈인데 동전 크기, 그죠? 우리나라 100원짜리 크기 정도 돼요. 예, 근데 이거보다도 몇 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커요. 야, 이건 담낭 결석. 이 담낭 안에서 만들어진 결석이에요. 봐요.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수산 칼슘석, 요산석, 마그네슘석, 콜레스테롤석, 돌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게 전부 돌되는 원인이에요. 이게 신장 안에, 담낭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도 있어요? 우리 모든 혈관 안에, 피가 흐르는 모든 혈관 안에 이게 끼일 수 있습니다. 신장 안에서 꺼낸 돌이에요. 예, 이거는요, 방광에 있는, 이거 봐요. 이게 뭐 같아요? 요게? 방광벽에. 방광은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이 소변 볼 때 쫙 오므리면 소변이 쫙 나가는 겁니다. 이 근육이 힘이 있는 사람은 오줌 줄기가 돼요. 앞으로 쭉 나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밑으로 그냥 자유낙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다시 말해서 근육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은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 근육의 힘이 있겠죠. 예, 요게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방광에 근육의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자, 여기에 한 분이 완전히 온 방광 안에 80%의 혈관이 전부 다 석회로 막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가 하면요, 하루에 낮에 소변 보러 70번 보러 가요. 소변이 조금만 쌓이면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못 참는 거예요. 소변 보러 가요. 그 다음에 밤에 30분 소변 보러 갑니다. 하루에 100번 소변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어째 세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소변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겠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이 방광이 전부 80%가 전부 석회화가 됐다. 병원에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고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끊는 거예요. 신경을 끊으면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통증은 없겠죠. 그죠? 통증 없애려면 신경을 끊어라. 끊고 나서는 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자루 차야 되겠죠? 이분은 우리 집에 모셔다 놓고 2달 반 만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싹 고쳤어요. 하루 4번 소변 봅니다. 밤낮 합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혈관 안에 있는 석회가 다 녹아 나왔다. 그 말이죠? 어디까지요? 모세혈관에 있는 석회까지 다 녹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만 하면 뇌혈관 청소되겠습니까? 예, 여기만 청소된 게 아니고 뇌혈관도 청소가 됐겠죠? 폐혈관 안에도 청소가 됐겠죠? 신장 안에도 됐겠죠?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모든 부분에 청소가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게 많이 막히면 치매예요. 예. 이거 봐, 이거는 방광 안에 이렇게 석회가 쌓인 겁니다. 이게 소변 나가는 구멍이에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담낭 안에 돌 봐요. 돌이 있으니까 온통 염증이 그냥 가득했죠.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가서 담낭을 잘라냈습니다. 예. 요새는 담낭을 너무 쉽게 잘라내요. 예. 썰게 빠진 거죠. 예.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여기 쓸개가 없네요. 이러더래. 쓸개가 왜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전번 병원에서 이건 서비스로 잘라준 거예요. 예, 소에 지장이 많죠. 그럼요. 예.
예, 담낭 결석 보세요. 이 담낭에 있는 돌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이거 녹여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돌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가득했죠? 예, 가득했습니다. 예, 요 담낭 안에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요건 흰 색깔이 아니죠? 이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간경화 환자예요. 간경화가 되면 색깔이 바뀌어요. 요건 빌리루빈성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빌리루빈성 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간이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예, 신장 안에 폐. 여러분, 폐 보세요. 폐가 건강해 보여요. 그죠? 폐 안에 혈관을 보세요. 요거는 기관지예요. 기관지. 호흡기로 들어가서 안에 연결되는 관. 이거는 혈관입니다. 요게 두 개 합쳐가지고 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때요? 폐가 전부 혈관 뭉치죠? 이게 막히면 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아무리 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히면. 제가 이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혈관을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혈관 막힐 수 있는 소지는 입에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혈관 막히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이게 벗어질 일이죠. 이거 봐요. 이 폐 전체 같죠, 그죠? 예. 이건요, 간이에요. 간도 전부 혈관 뭉칩니다. 예. 혈관이 막히면 간 기능이 떨어질까요? 좋아질까요? 떨어지죠. 예. 혈관 청소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겠어요? 당연하죠. 이 사람 두통이 왜 왔을까요?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신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이 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돼요. 이게 신장인데, 이 신장에 요 단위가, 요건 사구체고, 요거는 세뇨관인데, 세뇨관과 사구체, 요게 합쳐가지고 한 세트입니다. 요게, 요 기관이 요 안에 100만 개씩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2개니까 200만 개, 그죠? 예, 이게 들어있는데, 요게 소변을 걸러내는, 예, 단위입니다. 한 단위. 이게 전부 머리카락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혈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혈관이 막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어때요? 좋아요? 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매우 좋은 채소들. 예. 예, 관절 내 혈관. 여러분이 재배하는 이 농산물,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이 지구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완벽한 약이에요. 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 채소들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어째서 이게 인체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지, 그걸 나중에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육에 들어가는 혈관으로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 근육 세포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예, 인데, 우리 목을 들고 있어요. 그죠? 목을 들고 있는데, 목이 엄청난 무게가 느껴져요? 머리를 띄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예,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무게 못 느끼죠?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근육에 있습니다. 이 근육이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드디어 머리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어느 날은 아이고 쉬고 싶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인대. 예. 여기 지금 족저근만염 생기는, 이 걸음 못 걷게 되겠죠?
예, 어깨 문제. 예, 아까 봤던 거, 그죠? 예, 허리 문제, 디스크 문제. 이거 전부 칼슘 문제입니다. 예, 칼슘이 빠져나오고 석회가 대신 들어가면 석회화가 되고 이때 이 속에 있는 관절, 요게 뭐예요? 이름이? 관절 이름이? 디스크, 추간판. 이것이 뻑뻑해지는 거죠. 아주 생고무처럼 말랑말랑해야 된다. 뻑뻑해진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힘을 딱 받으면 그만 옆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면 반드시 이 속에 있는 석회는 빼내고 칼슘을 공급해가지고 정상적인 인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관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 디스크가 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줄어들고 보세요. 예, 나이가 들어서 이 정도 되면 허리가 이제 앞으로 다 굽어가지고 잘 안 펴지는 거죠. 예. 네. 이 관절 생긴 거 보세요. 예. 이게 매끌하게 이렇게 돼야 다리가 잘 움직여요. 이게 무슨 관절이에요? 고관절. 예, 잘 움직이는데 이게 이래가지고, 예, 닳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거칠거칠해졌죠? 예. 다 닳아가지고 여기는요, 없어요, 아예. 예. 이 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칼슘 부족으로 된 석회화 때문입니다. 석회화. 예.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제 생각나죠? 그죠? 예. 자, 이건 그냥 아까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예. 우리의 혈관들 보세요. 온몸이 그냥 혈관 뭉치예요. 그죠? 혈관 뭉치예요. 예. 요거는 우리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 봐요. 요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굵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사진이거든요. 이 머리카락 속으로 혈관 두 개가 접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들락거릴 만큼 혈관이 가늘어요. 그만큼 우리 모세혈관은 가늘어요. 예, 심장혈관, 예,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순환에 의해서 의존한다. 예. 자, 폐혈관 봐요. 폐꽈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꽈리 요거 한 개 크기가 0.1mm에서 0.2mm. 요 폐꽈리 하나 크기가 0.1mm가 얼마나 크다고요? 머리카락 굵기가 요게 0.1mm예요. 요 폐꽈리 하나가 0.1mm 밖에 안 돼요. 그 주변에 이게 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혈관 굵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폐포예요. 폐. 이걸 통해서 숨을 쉬면서 산소는 들어가고 안에 있는 탄산가스는 내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거죠. 혈관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혈관. 예. 그리고 피가 깨끗해야 요 혈관 안에 피가 잘 흘러요. 예.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피가 오염될 수 있는 조건을 공급하면 피가 뻑뻑해지면 여기에 피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다 막혀가지고 숨을 쉬도.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의 숨이 찬 겁니다. 이거 봐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도 바로 머리카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모글인데 여기에 동맥이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서 정맥으로 내려오죠. 이 혈관이 막히면 여기에 영양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기는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잘라지죠. 나이가 들고 나니까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자꾸 빠져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혈관 막힘이에요. 혈관 막힘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 청소만 하면 돼요. 혈관 청소. 나는 완전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머리가 한 개도 없고 양옆에만 흰 머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카만 머리로 완전히 다 나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70이 훨씬 넘은 사람.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모근이 이래요. 여기 보면 어때요? 꼭 대나무 순 올라오는 거죠? 예. 요 사이에 기름이 발라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 갑상선 속에 혈관 보세요. 갑상선 세포 속에 혈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이 갑상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정상으로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 예, 갑상선. 이건 흉선이에요. 요게 흉선입니다, 흉선. 예. 아까 씨앗즙을 많이 먹으면 이 흉선이 강화됩니다. 어릴 때 흉선은 이렇게 많아요. 커요. 상당히 큰데, 나이가 들면 흉선이 이렇게 작아져요. 예. 흉선은 성장, 세포 재생을 관장합니다. 저항력도 관장하지만 세포 재생을 관장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많이 들면 세포 재생이 안 되는 이유가 이 흉선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흉선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 씨앗즙을 많이 먹으면 흉선이 강화됩니다. 바로 씨앗에 있는 비타민 B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B 1, 2, 3 해가지고 비타민 B17까지 있거든요. 그게 흉선을 강화합니다. 예, 그게 모든 씨앗의 껍데기에 들어있습니다. 씨눈하고 껍데기에. 그래서 아이들을 씨앗즙을 먹이면 성장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세포 재생이 빨라요. 우리 아이들 키 크려면 우유나 계란을 먹여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먹여야 돼요? 씨앗을 먹여야 돼요. 씨앗을. 생씨앗.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이유가 전부 혈관 속에 스케일 쌓인 거예요. 그죠? 예. 이 스케일이 많이 쌓이면, 돌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병원에서 좋아하죠. 또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돌을 봐가지고. 이 돌이 바로 살이에요, 살이. 살이가 이거예요. 예. 예, 스님들 보고 물어보세요. 이 돌하고 같나 안 같나 물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예. 이거 사리탑에다 이어놔놓고,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예,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에 꼭 붙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자, 지금 이러한 것이 석회가요, 모든 혈관에 쌓일 수 있고, 혈관에 전체 모세혈관 다 쌓이면 고혈압, 췌장혈관 막으면 당뇨병, 심장혈관 막으면 심장병, 그렇죠? 예, 관절에 혈관 막으면 관절염. 혈관 막는데 그 위치에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냥 병이에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걸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해결하는 방법. 잘 들으세요. 이 스케일하고 똑같은 성분이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치석이에요, 치석. 색깔도 똑같고 성분도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또 똑같은 게 어디 있는가 하면 공중변소에 가면요. 오래 청소 안 하면 누렇게 끼이죠. 그게 성분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을까요? 먹고 나가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전부 다 동일한 거죠. 예. 그거 공중변소 청소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염산, 약방에 가가지고 염산을 사다가 싹 뿌려놓고 10분 후에 가서 빗자루로 싹 썰면 그냥 하얗게 싹 녹았다 딱 떨어질 거예요. 약 좋은 거 아셨죠? 오늘 가실 때 염산을 한 병씩 사가지고 가서 이불 깔아놓고 한 병씩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을 만든 조물주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잘 녹이는 성분을 만들어 놨어요. 인체에는 좋고 하나도 독이 안 되고 다른 데 플러스를 주고 굉장히 좋게 하면서 그것만 싹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석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석회만 아니고 그 스케일 속에는 마그네슘, 망강, 구리, 아연, 크롬, 니켈 뭐 많잖아요. 그죠? 그게 모두가 염산에 녹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염산에 안 녹습니다. 그런데 그 조물주가 만든 그 속에는요, 그 모두를 싹 녹여내는 게 깨끗하게 그 성분을 딱 넣어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신과일이에요. 신과일. 여러분이 지금 사과 뭐 이런 거 재배하죠? 아마 여러분 농사 짓는데 바꿔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면 맛을 봐요. 그죠? 맛있나 안 있나 맛을 보는데 어떻게 맛봐요? 시면 아무도 안 사요. 맛없다고. 달면 사요. 이게 영양 없는 거 골라 사는 겁니다. 사과는요, 신 걸 사야 돼요. 아니, 덜 익은 과일은 안 돼요. 예, 시끄러운데, 여러분 매실 해요? 매실 같은 덜 익은 과일은 사과, 복숭아, 배 할 것 없이 모두가 덜 익은 과일은요, 청산이라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는 절대로 안 먹어요. 새는 절대로 안 먹어요. 예. 풋과일을 하지 말고 잘 익은 과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잘 익은 과일로서 신맛. 앞으로 아마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진짜 신맛 나는 과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댕기면 전국에 계속 강의를 하면요, 이제 다 가서 이제 신맛 나는 거 고를 거예요. 온 돈 주고 왜 반을 살 겁니까? 그죠? 실수록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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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하고 이거 녹여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장 속에서 소화 과정만 도와주는 겁니다. 예. 예, 식초는 녹여줍니다. 녹이는데, 예, 식초는 한 가지는 플러스 주고 한 가지는 손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조물주가 신맛을 거기에 이어놓을 때는 신맛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수십 가지의 신맛이 포함됐습니다.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레몬산, 뭐 포도산, 산들 종류가 많아요. 이게 각각 들어가서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속에는 이거 같이 들어가는 게 미네랄과 비타민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인체에 다른 피해를 하나도 안 주고 인체는 제대로 도와주면서 싹 녹여내도록 해놨단 말이에요.